체크. 수미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고, 네. 자, 그 3차, 일단 1교시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1교시는 수학, 어쩌고 한번 그 시간표 달라갈게. 그 다음에 오후 2교시, 3교시는 과학, 그 다음에 4교시, 5교시는 수학. 근데 이때 하는 수학은, 그러니까 한 분이 들어오는데 2차 대비. 2차 대비가 뭐냐면, 이제 이야기 들을 건데, 2차 대비가 뭐냐면, 그거야. 이건 3차.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어렵고, 2차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자수서 면접을 하잖아. 2차가 그 출석 면접할 때는 40분을 면접하거든. 그래서 3차는 아까 지금처럼 가서 15분에 17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들고 가가지고, 그 못 푼 거 푸는 시간 7분 줘. 그래서 한 25분. 7분에서 8분 좀 넘게 앉아있고 막 하면 1분 대기하고, 그래서 한 명당 25분, 수학 20, 과학 25. 그래서 이렇게 거의 기본적으로 1시간을 한 명한테 하려는데, 다만 이제 막 밀어내기식으로 하니까 막 쭉 한꺼번에 20명, 10명이 앉아있다가 들어오세요. 10명, 선생님들 20명이 각 방 안에 10개 방이 있고 그 안에 2분이 있어서 10명이 동시에 들어가. 끝내고 나가면 또 되게 뭐 이런 식인데, 출석 면접은 달라. 출석 면접은 면접관이 한 분이 와. 그래가지고 이제 또는 이제 여기는 학교로 오니까 3분이 올 수도 있어요. 3분. 상황에 따라서 3분이 들어와가지고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그 학교로 이거들이 가잖아. 진각이든 인각이든. 그럼 학교 가면 3분이 앉아있을까. 근데 요 근래 또 한 분쯤 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물화생지를 다 들어가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또 지켜봐야 하는데, 보통 수학은 한 분, 과학은 2분이었거든. 근데 이제 물화생지를 다 물어보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한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면접까지 앉아서 계속 한 명 놓고 질문을 해. 그러니까 하루에 8번 정도, 왜냐면 아침 9시부터 부르면 저녁 5시까지 해서 한 8명 정도를 하거든. 근데 그게 가가지고 1시간에 한 명씩 해. 그러니까 나만 면접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압박 면접이거든. 선생님한테 5분 또는 4분 앉아가지고 질문하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면 금방 들통나지. 그게 2차거든. 그 2차에 자수서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하고, 그 다음에 교과. 이 3개가 합쳐져 있어. 난 자수서만 물어봐. 이게 아니고, 어떤 애는 자수서를 진짜 잘 써서. 그럼 자수서 내용을 참 거짓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애는 모둠이야. 그 모둠에 관련된 물어보고, 어떤 애는 개인이야. 그럼 그런 질문을 하면서 풀어봐. 이걸 해. 풀어봐. 네가 했던 것. 또는 공통 질문을 한 5개 만들어 놓고, 들어오자마자 이것부터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면접 중에 가장 중요시한 게, 네가 수학이면, 우리는 난 수학이니까, 수학을 네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민이한테 질문을 해. 어떻게 질문하냐면, 자, 평행사변형이 뭐죠? 라고 질문을 해. 너무 당연하지? 수민이 너는 어떻게 대답해? 그러면 안 돼. 인연이.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이 천날이니까 훈련을 안 하면 이렇게 머뭇거린다니까. 머뭇거리면 면접관이 좀 처음에는 40분이니까 처음에는 시간 줘. 여기 좀 호흡하고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든. 중간에 만약에 그래 버리면 면접관이 다음 질문을 넘어가요. 처음에 앉으면 긴장되잖아. 그러니까 대답 못하면 좀 호흡하세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오늘 뭐 먹고 왔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해. 네. 그러다가 중간 질문에 인연이 나왔대.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죠.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질이거든, 정의거든. 그럼 면접관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럼 그 다음 질문 안 해버려. 넘어가 버려. 지금처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면접관 그 다음 질문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성질 한 3개 말해보세요. 한다고? 그러면 대각선을 서로 2등분 한다.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과 그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다음 걸 설명하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 제시한 A4 용지 딱 납쏘거든.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가. 첫 질문이 빵 나버리면 다음 질문으로 가. 근데 그 첫 질문이 당연하게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아는데, 면접관이 알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 여기서 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정확히 이야기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심한 문제로 가기도 하고 그 훈련이 지금처럼 명확하게만 대답하면 그 다음 질문이 넘어가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대답한 거를 잘 몰라. 왜?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네가 만약에 그릴 수 있잖아. 한 쌍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난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네 대답은 틀렸다고 생각해? 맞았다고 생각해? 면접관이 틀렸다고 생각 안 된다니까. 면접관이 그거 틀렸으니까 다시 말을 안 한다니까. 아, 얘하고 넘어간다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지금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게 틀린 게 아니야. 성질을 애우고 있었을 뿐이지. 그지? 그럼 내가 대답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많아져. 근데 그 질문을 잘 보면 기초적인 질문만 많아. 심한 문제가 있어 없어? 안 넘어가잖아. 그러면 면접하고 나온 애들이 대부분 기초적인 거 대답한 애들은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나? 잘 맞다고 생각해. 면접은. 나 대답 다 했잖아. 질문 한 4, 50개 질문 받아. 그러면. 근데 심화를 질문 받는 애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심화를 세 번째 단계 심화를 받거든. 그 학생은 심화는 바로 당장 안 풀리는 문제거든. 그럼 그 면접 받고 온 애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잘 봤다고 생각해? 못 봤다고 생각해? 좀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못 봤다고 생각하고 막 뭐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근데 합격을 해보면 그 못 봤다고 하는 애들이 합격을 해. 간단해. 잘 본 애는 자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고 대답만 쫙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훈련이 요 2차 학교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통수학 1, 2에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공통수학 1, 2에서 가보면 알아. 너희 그러니까 갖고 가보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100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공통수학 1, 2를 잘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A씨를 들면 실력정석 연습 문제 있잖아. 경원이 공통수학 1, 2를 딱 펼쳤어. 실력정석 어디? 연습 문제. 그 기본 있고 심화 있지. 연습 딱 보면 알죠. 기본편, 실력정석 보면 심화편이 있었어. 딱 뒤에 나눠졌어. 기본, 실력. 수민이 실력정석 있어? 사야지. 오늘 가서 무조건 사야 돼. 실력정석, 공통수학 1, 2. 일단 지금 당장. 그리고 너희들 자소서 쓰고 있잖아. 지금 쓰고 있어? 쓰고 있잖아. 하루 종일 자소서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야. 주중에는 공통수학 1, 2 다른 거 다 때려치고 뭐 다른 데서 뭘 배우냐. 이건 진짜 헛소리야. 딱 너희는 주말에만 오잖아. 주중에 빼준 이유는 멀리 오기도 하고 뭐가 불편한데 그 다른 데서 뭐 자소서 하루 종일 하는 건 미친 짓이야. 정말 미친 짓이야. 자소서는 그냥 좀 이따 궁금하면 내가 애들 만들어준 거 보면 애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준지 보면 돼. 그냥 그거는 애들이 할 일이 아니야. 자소서에 올인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력정석 공통수학 1, 2를 있어야 돼. 각오를 간다고 하는 애는 너는 있잖아. 너 있어 없어? 공통수학 1, 2 실력정석. 실력 있어야 돼. 당장 검사고 이 12월 달까지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뭐 합격을 하든 안 하든 뭐 붙든 안 붙든 그냥 공통수학 1, 2를 펼쳤을 때 연습 문제가 딱 나왔는데 막힘없이 풀잖아. 그럼 갖고 가면 절대 등급이 안 떨어져. 그 짓거리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딴 소리. 딴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그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기는 싫고 학원이 쉽지 마음은 하고 싶잖아. 근데 몸 때문에 이렇게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딴 이야기 하는 거야. 그냥 다른 거 없어. 딴 이야기 뭐가 있어? 어려워? 쭉 풀면 돼. 자, 그래서 주말에 여기 왔잖아. 또 한 시간 있어 없어지. 주말에 여기 오면 한 시간 있어 없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지. 이건 주중에가 자주 쓴다고 뭐 한다고. 그거는 그 시간 대비만 대우전해. 만약에 자주 쓰면 힘들면 선생님한테 말해. 내가 딱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 줄 테니까. 문제는 공통수학 1, 2 실력정석을 사서 1장부터 막힘없이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이틀에 한 장 무조건 그리고 끝낸다.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된다니까. 이거야. 그 실력정석을 어떤 단원의 연습 문제를 펼쳐서 풀어라. 막힘없이 풀면 그게 무조건 1등이야. 막고는 쉽잖아. 안 하니까 문제야. 다른 거 다 던져. 뭐 내가 대수가 약하니 미적분하고 약하니 그건 다 헛소리야. 그거 1학년 1학기 시험 안 봐. 갖고 1학년 1학기는
그냥 공통수학 원투야. 2학기 때. 근데 1학기 성적이 안 나오면 2학기 100만 해봤자 좋은 성적이 안 나와. 그냥 말하면 그냥 1학년 1학기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오잖아. 탄력 받아서 가게 돼 있어. 공부에 흥미를 붙이는데 내가 1등급 맞았는데 때려치워? 안 하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가 1등급을 맞았어. 공부 때려쳐? 근데 모든 걸 맞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아니, 변명만 들어라. 근데 1학년 1학기가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도우미가 공통수학 원투야. 대수고 뭐고 지랄이고 지금 너희 입장에서 다 때려치고 공통수학은 뭐 왜 안 하냐? 내가 하지 말라니까 괜찮아. 단 그거 안 하고 놀라는 게 아니야. 자소서도 정리해. 한 시간을 딱 안배해. 그러면 수학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나 뭐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하루에 잡아서 영어 하루 이건 뭐라 안 해. 근데 수업을 듣는 거하고 공부하는 걸 가르쳐요. 실력점에서 공통수학 원투를 그래서 누구는 오늘 끝나고 내일까지 엄마한테 뭐 다음 주 왔을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획서 쓰는 양을 공통수학 원투를 오자마자 내가 내일 표를 만들어 줄 거야. 표를 만들어서 공통수학과 실력점에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어떻게 풀었는지 나한테 확인하면 돼. 장담한데 실력점에서 공통수학 원투를 내가 자유롭게만 풀어. 근데 지금 당장 풀면 힘들 거야. 당연히 힘들지. 근데 내가 11월 달에는 그래도 뭔가 풀 수 있어. 그러면 각고를 간다 안 간다는 건 사실 이제 끝난 사실. 자소서 하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 뭐 생기부를 바꿀 수도 없고. 자소서 잘 쓰는 거 이거 하고 있잖아. 내가 자소서 뭐 엎어라. 필요하면 내가 말을 보내니까 아까 내가 쓴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단. 수학에 대해서 1등급을 받고 싶다면 지금 내 몸은 공통수학 원투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뭐한다? 그냥 맡기면 풀면 답이야. 그걸 벗어난 어떤 공부는 의미가 없다. 답이 아니? 딱 그거 그러면 딱 계획표 짠 다음에 내가 내일 오면 딱 만드는 계획표 주면 그 계획표 안에 넣을 수 있는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되고 과학은 두 분이 월요일 날은 생물학이니까 원석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홍진쌤 수학은 대호쌤 이렇게 들어가실 거야.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로 천천히 보면 되고 그 다음 지울게 이 대체인 책 보자. 오늘은 처음에 이 1번 봐봐. 이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오늘은 보통 내가 이거 많이 나와봤자 세 문제, 네 문제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우리 세 명이니까 이 문제를 한 3분간 읽어볼까? 3분간 가, 나, 다. 3분이면 좀 긴가? 2분 정도 내가 타이머가 없네. 자. 오, 좋아. 자, 읽어봤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문제냐면 이게 이제 통계에서 그 우리가 확률 부분이거든. 그 확률 부분 그러면 우리는 크게 이거 말을 그러면 꼭 외울 필요 없고 수학적 확률이 있고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보면 딱 느낌 와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기하학적 근데 수학적 확률이면 딱 뭔 생각이 나?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얼마? 그럼 그때 그 6분의 1은 이 세 가지 중에 뭘 의미할까? 느낌상? 무조건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는 뭐야? 수민이 단정 짓는 이유는 뭐였어? 간단하게 균등한, 그러니까 이 안에 머릿속에 주사위는 균등해야 돼. 각 면이. 만약에 다른 면이면 안 되지. 우리가 TV 보면 어떤 주사위가 막 1 하나, 2 두 개, 3 세 개짜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3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럼 6분의 1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6분의 1을 하는 것은 단정 짓는 것, 이게 약속된 정의의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통계적 확률은 좀 뭐가 다르냐면 많은 데이터가 모여있는 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다.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을 조사해보고 2가 나올 사건을 조사해보고 쭉 6이 나올 사건을 다 조사해봤더니 그 데이터 값마다 바뀌지. 이걸 우리는 나중에 통계를 나중에 이게 통계적 확률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통계로 바뀌어. 통계. 그건 나중에. 그럼 기하적 확률은 뭘까? 도형, 그러니까 이 기하적 확률은 나중에 좌표를 떠올리면 돼. 좌표. 기하는 도형도 도형이지만 좌표에다가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좌표를 그리려면 변수가 나와야 돼. 미지수, 변수. 그럼 이거 그리면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에는 무엇 말하고 있었던 사건이고 실제 문제는 나의 서재. 이해되지?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개형이라고 해. 개형을 그릴 수 있을까? 한번 개형을 어떻게 그릴까? 둘이 자, 이 문제 보고 답을 해야 돼. 확률이고 인연이 너는 이거 보고 그림이 떠올라? 안 떠올라 전혀? 이 문제를 수민이 본 적 있어?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주면은 그냥 나 안 푼 거 때려쳐버려? 정원이 너는 좌표를 그린다. 어떻게? 잘 보면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어?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만난다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이게 12시고 이게 1시면 간격이 얼마야? 1시간 간격이지.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둘이가 왔는데 누구하고 누구였어? 진우와 서희. 그러니까 진우가 와서 도착한 시간, 진우. 그 다음에 서희가 와서 도착한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진우가 남겨보는 서희가. 그러지 않아? 그러면 뭔가 이게 개형이야, 개형. 그러니까 이 개형은 머릿속에 말로 했던 문자로 전개하는 대수라는데 문자로 전개하는 거를 말을 전개하는 걸 수식 하기 전에 개형으로 내 눈으로 이런 거를 시각이잖아. 이런 걸 나중에 기하가 내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도형 시각으로 봐야지. 그런 걸 다 기하라고 해. 바꿀 줄 알아야지. 못 바꾸면 안 돼. 그럼 뭔 말이야? 이 둘이 얼마 기다리기로 했어 서로? 지우겠을 때. 마지막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읽을 때 읽어봐라 했더니 세 명 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여기서 첫 번째. 이게 크구나. 자, 너희들은 지문 읽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구나. 지문 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한 번만에 다 이해돼서 안 돼서 안 됐지. 근데 두 번째 보면 똑같이 처음부터 읽어야 돼. 기년이 너 처음 한 번만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또 두 번째 읽어야 돼. 세 번 읽어야 되지. 뭐가 안 됐어? 내가 다시 두 번째 읽으려면 이 읽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이런 좀 들어야지. 여기하고 여기는 슬래시가 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쳐. 이렇게 옆들고 훈련. 임장의 훈련.
그러면 쭉 하다 보면 먼저 도착한 사람이 도착 직후부터 얼마까지 10분만 기다려. 이게 슬래시가 쳐 있어야 돼. 뭐 밑줄 쳐도 좋고, 나는 그냥 슬래시보다 밑줄을 치고 싶다고 밑줄 쳐 이렇게. 밑줄을 치든 슬래시를 치든 내가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핵심 포인트가 보이도록. 그럼 처음에 읽을 때 한 번에 뭔가 구하려고 해도 이거는 3차는 어쩔 수 없어. 한 번만에 문제 보자마자 읽으면 풀면 3차 문제가 아니게. 자, 그러면 이게 답이야. x-y가 10분이잖아. 그럼 뭘로 잡아있냐? 10으로 잡으면 이 12시를 잡아봐. 이 12시를 0으로 잡으면 이 일을 60분으로 잡아야지. 단위를 통일해야 되겠구나. 10분이라 했으니까. 10분이라 했으니까 단위를 12시부터 1시를 0부터 6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x-y는 10보다 작거나. 왜? 이게 뭐야? 절대값이 차제. 절대값이 차. 앞 뒤에 누가 더 빨리 서희가 기다리든 진우가 기다리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기다리니까 서희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진우가 먼저 올 수 있으니 두 사람의 뺄셈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 차. 그래서 확인해도 우리가 진우하고 서희가 이렇게 왔을 때 먼저 도착한 사람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차가 10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식이 직교작용이 바뀌어. 자, 지금부터 직교박치면 요 축을 x축 뭐냐? 진우. 진우. 여기가 y, 서희.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 y는 작거나 x 플러스 10. 이 식은 y는 어떠면 y는 크거나 같다 x 마이너스 10. 그럼 60분이니 이게 10이고 10이고 자, 요 식이 이 직선이 y 이퀄 x 플러스 10 여기 10 여기가 60이야. 60분 x축 0부터 60까지 y축 0부터 60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y는 x-10 어때? 그러면 x는 10 플러스 x y는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이 말을 모르겠으면 써. 그냥 아무 숫자는 예를 들어서 x니까 60 쓰면 당연히 밑에 있어야 되니까 요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써 아무거나. 여기다 60 쓰면 y는 얼마? 60 나오면 y는 훨씬 더 60 이상이니까 70 위에 있어야 되네. 그래서 50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제한된 영역은 이 박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도시해 보니 요 영역 안에 있는 값이 만날 확률이네. 그래서 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 그 사람들이 2500에 66에 36이니까 36분의 요 값은 좌우로 대칭하면 요거 25 빼주면 되겠지. 여기 50 가로 세로 갖다 붙이면 6번이라면은 이 빗금칠 부분을 계산하는 것보다 50 갖다 붙이면 250이니까 답은 확률은 얼마일까? 3600분의 66에 36분의 3600에서 얼마 뺀다고? 2500 빼면 되겠지. 두 자리 잘라버리고 36분의 11 답은 그래서 36분의 11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포인트는 요걸 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읽는 훈련 요걸 못 읽으면 이 문제를 못 풀어. 몇 3차 문제가 그래. 나중에 칩니다. 이 식을 쓰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 나온다면서 이것이 넘어가고 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어려워? 그건 아니잖아. 인연이 그지? 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요놈을 보고 요렇게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경원이? 덕해, 문해력이라는 이 지문을 문장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 연이 질문 있어?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 10을 여기서 있잖아. 지금 여기서 이런 연산에 집중하면 안 돼. 집중해야 될 거 이거. 이 10을 보고 이걸 끄집어낼 수 있네? 이걸 끄집어낼 수 있네? 그러려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못하면 백날 이 시험을 펴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하학자 확률이 자, 일반 넘어가 볼까? 역시 여기 질문이 있으면 세 명이니까 좀 생각해 보고서 이건 어떻게 해요? 한번 고민을 해봐. 그래서 천천히 자기 생각을 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수동이면 안 돼. 뭔 말이냐면 2차, 3차는 다 말하는 게 들어있어. 말하는 거. 내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질문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대답하는 것도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돼? 나중에 내가 대답할 때 면접관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걸 면접관이 알 리가 없잖아. 그럼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하는 훈련도 해야 돼. 왜? 질문 있어? 수민이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그림은 집에 가서 따로 하고 뭐에 집중해야 돼? 지금은 요걸 끄집어내는 거에 더 이해를 이게 내가 이해가 되고 있나? 이걸 갖고 만들어라고 내가 쓰는 것보다 생각을 더 집중. 쓰는 거는 충분히 생각만 하면 근데 왜 쓰는 게 집착하냐면 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 항상 보고 이게 있어야 나중에 볼 때 이것 보고 이해하려고 하잖아. 집에 가서 다시 볼 때도 이것 보고 이해하려고 하거든. 그러지 말고 이 자리에서는 좀 힘들어도 요거 내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식으로 바꿨는데 내가 이건 이해가 되나? 이게 맞는 어떤 말이지? X는 뭐지? Y는 뭐지? 이제 X는 뭐고 Y는 뭐야? 진우가 도착한. 그렇지? 그럼 12시 1시 사이 친구가 언제 몇 분, 12시 몇 분에 도착했던 위치를 표현하고 있고 Y는 저기서 뭐야? 서희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어느 위치에 Y에 도착했는데 그 간격이 10을 넘으면 안 되는 게. 그래서 Y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서희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는데 그 두 누구는 먼저 도착하면 기다린다 했으니까 그건 차구나. 서희에서 진우 빼는 거하고 진우에서 빼는 걸 동시에 표현하는 수학적 기호가 절대값이구나. 넘어가자. 자, 2번 넘어가겠죠. 자, 2번을 보면 지울게. 혹시 생물을 본 사람, 생물을 생물의 유전 파트를 안 배운 사람 한 번도 생물의 유전 파트 다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유전 파트에서 생명, 색약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경원이 어느 정도? 그러면 그냥 여기는 문제 풀기보다 이게 중학교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에 심층 면접에 나왔던 문제거든. 그걸 한번 했는데 유전을 인연이 너는 생물 유전적 배운 적 있어? 중학교 공부에서. 그러면 봐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왜 안 하는 거죠? 유사 문제를 나중에 만들면 또 줄게. 나중에 줄게. 봐봐. 적어놓으면 이 위에는 이거는 표가 아버지가 있고 써나 한번 보자.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랄까.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 자, 여기 일반적으로 사람은 염색체가 22개가 있고 하나 있을 때 성형수 X자 Y에서 남자는 XY, 남자는 XY. 그 다음 여자는 XX로 이렇게. 그러니까 뭔 말이야?
여자는 위에 유전자적으로 부모한테 X만 받는다는 얘기고, 그 어머니는 근데 여자는 그럼 XX니까 이 줄 수 있는 유전자가 X 아니면 X 다시밖에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거든. 유전자가 그러니까 X를 주거나 X 다시. 이해되지? 아들은 뭐야? 아들은 XY, 남자는 XY로 돼 있다 했어. 그럼 엄마는 여자이기 때문에 XX밖에 없잖아. 줄 수 있는 유전자가 X이거나 뭐밖에 없어. 여기 이게 X니까 여기는 Y가 되고 여기는 X가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딸은 여기서 X 받고 엄마 때 X 받고 아니 근데 X는 X 다시 근데 염색체는 유전에서 생명은 다시 X 다시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아빠는 생명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Y인데 Y 다시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자식들에 대해서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생물에서 이렇게 쓰면 보이는 거야. 이게 이 질문에서 이거를 표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렇게 개형으로 하면 좋다면.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그러면 유전자 중에 생명을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야? 엄마밖에 없지. 근데 엄마는 XX니까 세 가지가 있어. X, X, X이거나 X, X 다시거나 X 다시, X 다시. 근데 요건 뭐라고 그냥 생명에서 요건 생명, 요건 보균자, 보인자. 생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 정사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받았을 때, 딸이 받았을 때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그러니까 보균자 X-를 받을 확률은 1이지. 그냥 요 놈에서 받든 요 놈에서 받든 무조건 1이지. 그럼 여기는 이 놈을 받을 확률이 얼마야? 요 놈이 오든 요 놈이니까 2분의 1이지. 여기서 확률이 나오고 이 생명이 나올 확률 X-를 줄 확률은 0이지. 이해되니? 오케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표. 됐어?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엄마가 딸 자식한테 생명을 준다 그러면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 이 상태면 얼마야? 확률 1. 이 상태는 확률이 2분의 1. 이 상태이면 0. 줄 리가 없잖아. 근데 봐봐 일단 질문 1번 봐봐. 어느 경리대사에서 여자의 1%가 생명이래. 1%란 말은 X-X니까 여기에서 받을 확률은 0.01%니까. 그 다음에 18%의 보균자이고 여기서 생명을 받을 확률은 0.18. 그랬을 때 이미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생명이라고 결국 보면 그 아들이 생명의 확률은 아빠는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그럼 뭐 누구만 영향을 미쳐? 엄마. 그러면 여기의 확률은 얼마야? 0.01. 여기 확률은 얼마야? 0.09. 여기는 뭐가 됐든 이거 의미가 없잖아. 0이니까.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0.10.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10%네. 그럼 다음 세대 아들이 생명의 확률을 구해라. 얼마? 10%. 결국 아들은 이 엄마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10%다라고. 또 이 문제를 보고 수학적 구조로 바꿀 수 있냐? 이게 생물이긴 하지만 이런 생물을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이해하려면 수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이해되지? 뭐 이렇게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아니 물어보는 거야. 뭐가 이해가 돼, 안 돼? 된다고 경험이 되지? 네. 2번은 동그라미 치는 아직 하지 말자고. 내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오늘은 처음이니까 2번은 확 심화가 들어가. 나중에 3차도 마찬가지야. 이 정도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생물하고 수학하고 짬뽕된 거니까 요거는 누구나 다 맞으라고 낼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몰라도 여기서 쓴 문장 이 지문 갖고 해석한 거거든. 그 시험장에 가면 이 지문을 갖고 내가 생물을 배웠냐 안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장이 요 식이고 요 1번은
요 10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건 1번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네가 구조를 짜서 만들 수 있냐 이걸 질문한 거야. 할 줄 알아야지. 2번은 이제 나중에 확 어려워진 문제니까 나중에 뒤에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됐을 때 충분히 머리가 이제 훈련하다 보면 커져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조금씩 기반이 쌓여. 그럼 그때 또 해줄 테니까. 알겠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유전적으로 해봐라. 자, 다음. 넘어가겠어. 자, 3번 봐봐. 3번은 넘어가겠지? 아니, 뭐 질문 있어? 그럼 들어보고. 없어? 유상무실 있는데. 그러면 잠깐 옆에 두고 1번만 하고 1번 아닌가? 이건 나중에 내가 유사문제는 따로 뽑아서 줄게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자, 우리는 푸는 시간 한번 줘보고 문제를 시간을 줄게요. 이번 1번만 항상 천천히 이건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천천히 일단 1번만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읽혀져 안 읽혀져? 안 읽혀지는데 면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나중에 웃긴 이야기 같지만 풀고 나면 답이 쉬워. 그거를 이 답은 분명히 쉬워. 그거 들어보면 다 알아. 다 아는 답이야.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해봤거든? 왜 안 해봤냐? 생각을 해봐. 수학을 할 때 지금까지 고민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어. 그냥 받아들여서 이거 이해해가지고 풀어본 적 그렇게 갔어. 전자, 후자. 후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왜 입체방정식을 만들게 됐어? 생각해본 적도 없잖아. 반원이 나왔네? 이렇게 해보래? 이렇게 해서 풀었네? 근데 이 질문은 면접관은
2차 검수 시험에 왜 나왔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 라고 질문을 해. 면접관한테.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 면접관이 아 그래? 예 그럴까 아니면 예 우리 과학과는 맞아 안 맞아? 안 맞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어렵냐 쉽냐는 건 바꿔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거 쉬운 거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 어려운 거. 그래서 이 질문은 네 몸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반응하는 거야. 어려우니까 내가 뭐 굳이 그게 아니고 어렵냐 쉽냐라는 이 사고를 버려야 돼. 내가 이 문제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선행이 안 됐어도 이런 걸 좀 빨리 해. 왜냐? 이건 문제를 독해. 네가 원하는 문제 근데 이게 문제 가장 큰 거는 가장 이제부터 할 일은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문을 하나하나 짤 줘야 돼. 처음부터 훈련한 적이 없으니 10줄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한 줄 한 줄 자른 훈련을 하는 거야. 그 훈련을 좀 해보라고. 여기까지 문맥이 자르고 그래서 아까 집에도 내가 문맥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라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지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2번 이 지문 중에서 네가 찾아야 될 이 5줄 중에 문맥상 찾아야 될 걸 꼭 기억을 해봐. 한번 해봐. 훈련 문맥상. 다음 사람? 충분히 뭐 인연이 어느 정도 막판에 도달하는 느낌인데 봐봐. 쭉 읽어보면 산까지 거리 역사. 그래서 나중에 정리허상, 그 다음에 도립실상. 그래서 도립실상과 초점 안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지금은 요 문장이 나중에 이런 단어가 물리를 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빨리 이해가 되고 안 한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2번 문제는 도립실상과 도립허상을 아느냐의 질문이 2번이고 1번은 그거 가기 전에 그냥 렌즈의 물체의 상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놈 여기까지 거리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물체 거리.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약속이야. 디피레이션. 이렇게 하자. 근데 여기 보면 H 되고, 근데 연결하면, 중점을 연결하면 이 말 아니야? 그래서 이 중심 O로부터,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이게 3대 1이니 결국 P 대 O 닮음. 이 삼각형의 닮음이 유지되고 있구나. 그래서 3대 1이니 이것도 3대 1. 그래서 P 대 Q는 3대 1. 그럼 P는 얼마? 3Q. 그래서 P가 3Q니 내가 원하는 게다 3Q를 넣고 1Q를 넣고 1 이퀄 F. 3, 3이니까 3Q분의 4는 F분의 1. 그래서 Q 4F는 3Q P례식에서 F 대 Q는 내양 대 내양은 외양 대 예양이니까 그래서 F 대 Q 그 F가 뭐 나온 게 있으면 되지 여기서. 그래서 뭐 F를 Q를 뭘 써야지? 뭐가 잘못됐다. 바뀌어버렸네. 오, 쏘리. 바뀌어버렸어. 다시. 무엇이요? 요거 뭐가 바뀌어버렸냐? 그 반대. P 대 Q는 그 A 대문자 H, 소문자 H가 그 문제 1에는 1대 3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반대. 여기 1대 3으로 되네. 그림이 효능스럽게 해놨네. 미안하다.
이 그림을 보고 내가 3대1이라 미안. 그게 뭐냐 1대3이었네 아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돼 Q는 3P. 뭐 똑같이 했으면 아까 전에 역선이니까 나오겠지. 그래서 Q는 나중에 뭐 나오냐? 그러니까 3P P는 뭐가 나오냐? P는 3분의 4 F가 나오겠지. 그래서 Q는 4F. 오케이. 요거를 그림상 내가 잘못 잡았네. 밑에는 도립실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립실상보다 크냐 안 크냐 이 차이거든. 그래서 2번을 잠깐 나중에 했을 때 이 L의 길이를 F라고 했는데 도립실상은 P 플러스 Q를 말해. 여기서 써 도립실상 2번 보시면 도립실상은 여기서 도립실상을 L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L은 P 플러스 Q를 말하고 있다. 실상 때 여기까지 배치는 상을 도립실상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과학 물리를 좀 과학이지 과학을 좀 하는 사람이 하면서 이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는 또 F분의 이 관계식으로부터 한번 만들어봐라.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되겠어요? 안 해도 돼. 다만 이건 물리학의 현상이니까 이 정도는. 근데 첫 번째는 수학적 성질 그대로 적용됐지. 그래서 이게 뭐냐 지문을 이해를 하면 1번을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지문을 이해해버리면 그 쉬운 1번조차 못 쳐. 4문제 정도에서 5문제 나올 거거든. 새끼 쭉 다다다다 1번, 2번까지는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한테는 일단 훈련은 지금 훈련은 1번, 2번은 맞는다. 3번, 4번, 5번은 더 잘해서 맞는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1번부터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문을 해석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자, 그 다음 유사 문제는 나중에 훈련이 되면 줄게요. 자, 여기 봐봐. 4번. 4번은 아직 문제 풀기 전에 혹시 문제 1번만 또 이해를 해볼까? 문제 1번. 문제 1번만 푸는 시간. 시험장에서 나눠주지 않을까? 딱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싫어버리지. 자체가. 이거는 이렇게 좋아?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이게 자수서의 내용 중에 뭐뭐 썼어? 수학? 저요? 저 발인 법칙이요. 발인 법칙. 무슨 법칙? 발인 원리. 그게 뭐지? 그 사각형 중점을 연결했을 때 평행사변이면 회사는 중점 연결할 때 평사라고? 네. 네, 저는 그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 중에서 교과서에서 찾았어요. 너무 폭편적인데. 그 다음에 이거랑 하나는 그 1학년 생기부에서 세속을 해서 최대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 중에서
그 유클리드 호접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유클리드 호접법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평사를 하게 되면 입체도형은 어떻게? 만약에 어떤 다면체가 있어. 그 다면체에 중점 연결했을 때 입체도형이 뭐가 나와? 그것도 해야지. 만약에 평면에서만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입체도형에 대한 어떤 부분에 중점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중점이면 선의 중점이면 면의 중점이 뭘까? 그 면의 무게중심이 뭘까? 이렇게 확장을 해야 원하는 거지. 거기 나와 있는 걸 밝히는 거는 탐구가 아니야. 그 탐구로부터 관찰과 탐구로부터 확장을 해서 내가 이걸 발견하고 그래서 그럼 네가 사각형의 중점 연결을 했어. 근데 그러면 다면체 같은 거 사면체 중점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나와? 그런 것도 예측하고 그런 걸 써내는 게 자소서지. 그거 탐구했다고 쓰는 건 자소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약수를 공부해서 탐구할 거냐? 그럼 찾아볼 거잖아. 그럼 유클리드가 무조건 나와. 그럼 유클리드 호접법이 수식이 2개일 때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A, B가 2개면 3개면 10개면 그럼 늘어나면 어떻게 그걸 찾는 방법을 뭘까? 그게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지. 그래 갖고는 그걸 보고 싶은 거니까. 네가 그 탐구로부터 어디까지 확장하고 그 확장을 또 네가 뭘 유도했고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럼 네가 이 학교 들어오면 네가 다음에 이걸 갖고 뭘까지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뭐 과학은 과학 선생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고. 수학은 거기서 네가 지금 말한 거는 그냥 관찰이야. 그냥 관찰 정도만큼 나중에 필요하면 전반적으로. 수미 너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좀 더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수민아, 꼭 그렇게 해야 되니? 그러면 그 부분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는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안 하지. 자, 문제 봐보자. 이제 계산을 여기서 첫 번째 키가 3일 때 이 문제 쭉 읽다 보면 여기가 20, 그러니까 느낌표 해가지고 20번이니까 이거 질문이 뭐냐면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 집합 1부터 28까지 모임인데 이것을 29로 나눈 나머지들의 모임이요. 근데 그 모임이 A, B, C, D를 각각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보면 29로 나눈 나머지, 이건 중수로냐? 그러면 이 나머지를 표현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거와 같이 어떤 A를 29로 나눴어. 이게 법이란 뜻이 그 뜻이야. 그러니까 29를 A, 그러니까 이 M이 뭐냐? A가 아니라 얘쭉 읽어보니까 29로 나눈 나머지들의 모임. 그래서 R 이렇게 쓰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A를 29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것들은 29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든. 그럼 D가 요 숫자에서 D인데 K가 뭐냐면 이 N의 숫자 N에 대한 K가 키가 3이래. 그러니까 D가 얼마야? D가 4네. 4의 3제곱은 얼마가 되냐? R 3이라고 쓰면 법 29에 대해서 이거 질문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64. 그럼 2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58이니까 6이겠지. 그래서 6 이렇게 쓰고 갖고 그럼 6은 어디로 가냐? F로 가라. 그래서 D는 키 3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받는 사람인데 나는 상대방한테 키만 주고
내가 3으로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키만 주고 상대방은 나한테 숫자만 줘. 이해되지?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인 약속이야. 이건 약속. 이거는 이번 주 동안은 모든 암호는 이렇게 할게. 그럼 나는 상대방한테 키를 5 주면 상대방은 숫자만 줘. 그러면 받는 사람, 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 상대방은 뭘 이거 뭐.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은 요걸 찾아야 되겠지. 그럼 요거는 또 다른 식으로 암호를 또 만들어서 주겠지. 그게 암호학의 기초야. 이게 암호학의 시초야. 그러면 이해되지? 그럼 이게 있어야 돼. 이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총수론이 많이 필요해. 자, 그래서 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꿔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 자, 뭐가 있냐? 해보니 뭔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리들이 있단 말이야. 정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리. 자, 여기 읽어보면 나머지들의 모임이야. 나머지들의 모임. 어떤 정리가 있냐면 이런 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 중에 이름이 첫 번째가 A라는 총수가 있어. 총수. 그래서 여기에 소수가 P가 있어. 소수 P. 그래서 A의 P제곱은 무조건 A야. 이게 1번. 가능하네? 그러니까 P로 남은 나머지를 A라면 AP가 몇 번이든 다 A가 되더라. 이게 1번. 그래서 이 정리를 헤르만 소정이라고 해요. 증명은 한번 헤르만 소정이. 몰라도 되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특히 A하고 P가 이 기호가 뭐냐면 서로서라는 기호야. 서로서라는 뜻이야. 서로서. A하고 P가 서로서면 우리는 A에 P-를 다 나눴어. A로. 그때 이런 것들이야. 나중에 이런 것들. A하고 C가 있을 때 C가 M하고 서로서이면 A하고 C는 사라져서 봐봐. A하고 P가 서로서이면 A를 나눠도 A 나누니까 1 번거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이런 걸 언제 써먹냐? 나중에 공부해보면 뭐에서 많냐면 그 배수관절법에서 엄청나게 많이 써먹고 등등.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 그 다음에 우리는 소수의 성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무궁무진하게 써먹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가닥을 하나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나중에 그러면 여기 P가 왜 29가 뭐라는 걸 알았으니까 소수. 그래서 이제 다만 아실 거는 이게 3하고 29의 관계가 불명확하니까 이 정도는 안 하는데 나중에는 요 숫자를 큰 숫자를 줬을 때 그걸 찾는 방법인데 지금은 노가다가 좀 필요해. 키가 3일 때 헌트하고 키가 2일 때 헌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키가 3일 때 헌트 구해봤나? 키가 3일 때 헌트는 써보면 여기다 써보면 헌트 써볼게. 이게 8이고 U가 21이고 그 다음에 N이 14고 그럼 T가 20이야. 그러면 모듈스 N의 세제곱 20%로 하면 N의 세제곱은 얼마? 10%밖에. 그 다음에 10, 18 얼마? 25. 그래서 숫자는 뭐가 되냐? S, J, R, Y 이렇게 바뀐다. 그건 찾아낼 수 있겠지? 찾았어? 혹시? 애 안 했어? 이 약속대로 했을 때 키가 3일 때 폰트가 여기 있잖아. 8, 21, 14, 20.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지우면 어떻게 하냐? 뭐요? 8의 세제곱 뭘로 나눈 나머지 R 과원보에 대해서 29에 대해서. 자, 써보면 88, 64 곱하기 8이거든? 그럼 아까 전에 64는 여기 이 약속대로 64는 얼마였어? 88, 64는 6이었지 않았어? 아까 전에? 여기다 2만 곱하면 58이야.
6 빼니까 그냥 6이라 해도 된다면 그래서 굳이 64 곱하기 8을 할 필요 없다면 이 약속들은 그 뜻이야. 그러면 8, 6, 48이잖아. 8, 6, 48. 그럼 29는 얼마야? 29 빼면 얼마 나와? 19 나오지? 그럼 19니까 여기 써있잖아. 19 S. 아, 그러니까 나머지들의 이 기호가 그런 것들이야. 나머지들은 굳이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걸 64 곱하기 8 돼지고 100 얼마, 400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21을 보자. 21의 세제곱은 R 뭐에 대해서 29. 그러면 이렇게 써. 요거는 봐봐. 9는 8이니까 마이너스 8로 써도 돼. 연산은 가능해. 나중에 계산하면 나머지가 T로 가도 되니까. 최종적으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64. 그럼 아까랑 똑같아. 봐봐. 마이너스 8 29 했는데 마이너스 8로 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64야. 그럼 아까 전 마이너스 64는 얼마나 했어? 아까 전 마이너스 64는 아까 전 6이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야. 봐봐. 마이너스 6. 29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은 23이라고 쓰면 돼. 왜? 도합하면 23. 그러네. 요노와 요노 마이너스 6에서 큰 글자 빼면 돼. 왜? 여기 써있잖아. A에서 B로 빼면 돼. 그러니까 뭔 말이야? 요 마이너스 6하고 뭐가 같냐? 23에서 6을 마이너스 6을 빼면 29잖아. 아, 29를 똑같구나. 23이야. 24. 왜 누가 잘못했는데? 아니지. 48이지. 미안하다. 88이 64, 60. 아까 여기 48. 미안하다. 64가 6이니까 88이 64에다 8. 이해되지? 64, 68, 48.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또 마이너스 얼마가 돼? 29 빼니까 마이너스 18이 돼. 19. 마이너스 19. 그러면 마이너스 19니까 써. 여기서 이 간격이 28만 되면 29만 되면 돼. 그럼 마이너스 19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 말대로 하면 나머지는 마지막에 쓸 때는 1부터 28 중에 하나를 써야 돼. 그럼 봐봐. 마이너스 29는 뭐에서 뭘 빼면 이 29가 되냐면 10에서 마이너스 그럼 둘이 합하면 얼마? 29지? 관계 그러면 돼. 10이 아니라 10. 이해되지? 돼야 돼? 그럼 10이니까 너 찾아서 여기 써있네. 10. 제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수직선 2에서 이쪽에 수직선 2에서 0이 되고 여기가 28이 되고 29면 마이너스 1은 이거하고 이것이 나머지가 같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2는 27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나누는 게 요놈 빼기 요놈이 뭐이면 돼? M의 배수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니 요거 그럼 14도 마찬가지 한 번 더 해보자. 이해돼야 돼? 그래서 이건 얼마? 10. 자, 14의 세제곱. 자, 14 곱하기 14 해봐. 일단 14의 제곱 곱하기 14니까 14의 제곱은 얼마냐? 196이야. 196은 14를 한번 나눠봐. 얼마 나와? 이건 나눠봐. 5, 6, 7. 7 되네? 6, 9, 7, 64. 안 되네? 7 되면 9, 7에 63, 6, 7이 14. 아, 안 되구나. 14, 200. 7이 14, 9, 7에 203, 203. 196 마이너스 7 곱하기 14. 마이너스 96. 아니 98. 74, 28.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98이 29로 나누면 4. 4는 안 되고 3. 3 되냐? 3 하면 얼마 나와? 71. 71 빼면 얼마냐? 마이너스 27. 그러면 마이너스 27이면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지? 천천히 잡해. 자, 해보자. 이걸 해볼까? 그리고
6, 2, 12, 17, 174. 174니까 22냐? 여기다가 22 더하면 맞지? 그 다음에 곱하기 14 맞는데? 그러면 29니까 마이너스 7. 아까도 뭐가 달랐지? 마이너스 7. 맞는데? 봐봐. 마이너스 29니까 7. 작은 숫자를 항상 바꿔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7, 1, 7, 7, 4, 28. 98.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고민하지 말고 98을 29로 나누면 얼마 나와? 3 해봐. 4는 안 되잖아. 그럼 9, 3, 27, 2, 3은 2, 3은 87이구나. 맞구나. 87.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나오냐? 9 나오냐? 이해되지? 여기하고 여기니까 80, 여기다가 마이너스, 아니 11인가? 마이너스 11 맞냐? 응. 마이너스 11 써잉? 그럼 마이너스 11이면 둘이 더해서 29가 되려면 10 얼마가 되냐면 18. 그래서 18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합이 항상 뭐가 되게끔 7의 배수가, 그러니까 29의 배수가 되게 찾는 방법이야. 노가다 띄어지. 1번은 완전 노가다니. 그래서 이거 나오면 R로 바꿔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 해보면 노가다가 조금 필요하긴 하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뒤에 2번이나 가서야 좀 어려운 숫자고,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고, 1번을 찾는데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페르마 소정리는 뭐 여기서 크게 작용된 건 없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누고, 중요한 건 A 빼기 B가 M의 배수이면 그 A와 B는 M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래서 요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3하고 마이너스 20,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하고 20 법 29에 대해서 뭐냐, 이게 어떤 놈이냐고 이놈에서 이놈을 빼. 그랬을 때 같으면 나머지 갖고 얼마야? 26이 되겠지. 그러니까 26은 마이너스 3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26 계산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한다면 간 다음에 다시 1부터 28로 바꿔라. 할 수 있겠지? 노가다가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서 헌트가 최소한 n의 세제곱으로는 SJ, R, Y 정도는 바꾸는 훈련을 한번 해봐라. 할 수 있겠지? 이해돼? 좀 이해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수민이는 돼. 이해가 아예 안 돼? 봐봐. 이 말은 이해가 돼? 봐봐. 우리는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수는 A는 그냥 이렇게 일단 이거를 나머지라고 배웠지. 나머지 정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안 배웠어? 처음 봐? 배웠어? 그때 그러면 이 R이 0일 때 뭐라고 써? A 이퀄 B. 그러면 B하고 Q의 관계는 뭐가 돼? A하고 B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질문. A하고 B의 질문. 없어? 한 번도 이런 것들 해본 적이 없어? 약수와 배수 아니야? 아니야? 약수와 배수라고 하지. 뭐가 약수고 뭐가 배수야? A가 그래서 말할 때 불편해.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 이렇게 쓰는 게 Q. A 이걸 B Q면 B를 쓰고, 그리고 B 바 A. B는 A의 약수, A는 B의 배수.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에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이해하는 건 훨씬 편하다고. 그래서 이 수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B 바 A라고 써놓으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 B는 A의 약수, A는 B.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니고, A하고 B를 했을 때 MQ라고 하면 봐봐. A는 MQ 플러스 B 또는 B는 M 마이너스 Q 플러스 A. 이해가 돼? A는 요거를 쓰거나 B를 이용하면 B 마이너스. 이해돼? 자, 그럼 이걸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이걸 모른다고 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해본 적이 없잖아. 이 말이 뭔 말이야? A, B는 M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다고 하는 거야. 이걸 A를 뭘로 나눠?
m으로 나누나 b로 나누나 나머지가 같으면 이게 된다 그래. 그러면 이때 a와 b는 m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3하고 1은 2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 그래서 조사한 거야. 아, 이때부터 시작한 거야. 2. 그러면 만약에 법 7 있으면 1하고 6은 8하고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되지. 왜? 요놈 A, B 바꿔도 B에서 빼든 1에서 빼든 이해? 이게 뭐야? 약수와 배수의 특징이야. 이걸 뭐라 그럴까? 모듈리스 법이라고 그럴까? 법. 모듈리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 M. 법 M. 여기 써있네. 읽어봐. 합동.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으로 합동 10을 나온다. 그러면 자 봐봐. 4의 세제곱은 64야. 그러면 29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불러봐. 나눈 나머지를 찾으면 되잖아. 6 아니야? 왜? 29의 배수를 하면 돼. 그럼 64의 가장 가까운 29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 그럼 여기 봐봐. 8에 K가 3이니까 3의 세제곱을 써라. 찾으래. 법 29. 그러니까 원래 88이 69면 이걸 써보면 64 곱하기 8인데 이걸 해가지고 84 32 3 84 48 3 492를 29로 나누냐. 이거 너무 커지니까 별편해.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 4개가 5개가 자 그러면 64 따로 했더니 여기 금방 했잖아. 얼마? 6 곱하기 8 해도 되잖아. 아니야? 해도 이제 아니 64 곱하기 492를 29로 나눈다는 조사하는 것보다는 여기 64가 나머지가 6이라고 했으니 6 곱하기 8 해도 되잖아. 아니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돼? 그럼 이게 48이야. 48. 48은 29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이제? 10. 21인가? 아니지. 19인가? 19인가? 그럼 19라고 쓰면 돼, 안 돼? 되면 되지? 그러면 492를 29로 나눈 나머지가 19나 이렇게 안 하고 각자 따로 한 번을 따로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같잖아. 아니야? 이해됐어? 그렇게 한 거야. 자, 그래서 얼마? 19. 그러니까 S가 나온 거야. 그래서 8의 세제곱은 나머지가 얼마로 쓰면 돼? 이것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19. 그럼 이제 헌트 이 H는 헌트 H 어디 갔어? H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 19자리로 가라는 얘기인데 그 상대방은 S를 보내줬구나 라고 아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니? 근데 이게 음수가 되는 것도 고민하지 말고 해봐라. 안 그러면 네가 490을 쓴 다음에 다 계산한 다음에 29를 나눈 나머지 하나씩 해봐.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아니야? 21의 세제곱. 그럼 21 곱하기 21을 다 할 거야? 다 계산할 거야. 그건 아니지.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 다 29를 나눈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8. 왜 이렇게 쓸 수 있냐? 요 놈에서 요 놈 뺀 것이 29의 배수가 돼야 된다니까. 21대 난 8. 이것도 뭘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 8. 이것도 뭘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8의 세제곱 아니야? 근데 8의 세제곱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하나씩 찾을 거야. 88. 이거는 짝수니까 64 곱하기 마이너스 8. 됐어? 그것뿐이야. 64는 얼마야? 아까 6이라고 했잖아. 6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48. 48은 아까 좀 얼마였어? 48을 19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19야. 그럼 뭐하고 뭐 더해서 29하고 12 더해서 이놈 나와야 되지. 얼마 해야 돼? 10이 해야 되잖아. 요 놈에서 요 놈 빼니까. 그지? 얼마 해야 돼? 10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10이지. 그래서 10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 막 이걸 이거 얼마 큰 세 자릿수, 네 자릿수구나. 네 자릿수의 정수값을 쓴 다음에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줄여서 이렇게 답을 써라. 할 수 있겠지?
이게 나머지 그러면 밥 먹고 와서 1시 반부터 얼른 밥 먹고 아닌가? 밥은 원래 1시 반부터지. 시간표.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자. 잠깐만 내가 빨리 갔다 올게. 자, 원래 시간표.
이제 시간표가 12시 이제 1시 20분에 수업이 아직 끊는 만들지 미쳤나봐. 미안. 내가 착각을 했던 게 맞아. 20분까지 그러니까 1시 20분까지 나락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쉬는 시간 음식 가면 빨리 가서 밥 먹고 그래서 1시 20분에 나가서 밥 먹어서 2시에 들어가서 2시부터 6시까지 다 가. 그다음 6시 저녁 시간이 얼마나 걸리네. 응? 아 저녁 시간? 아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오케이 알았지? 자 그럼 또 다시 해보자. 아직 좀 남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아내서 이제 공부해서 5번까지는 안 갈 거니까 자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그럼 뭐 짧은 시간 동안 하나 습격을 같이 해보자.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하게 돼. 자 여기 하는 동안 우리는 자 봐봐 1, 2, 99, 100 이 수 중에 3호 배수는 얼마야? 3호 배수의 개수는 얼마야? 3호 배수 1번 3호 배수는 몇 개냐? 33개. 근데 이제 수민이 33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머릿속에 어떤 게 딱 떠올라서 33개 이렇게 말해? 30. 너는 99를 3으로 나눠. 99? 왜? 100인데 99로 나눠? 그 3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거를 3호 배수. 우리는 이 부분을 말할 때 그런 생각인데 원래 이런 거 물어보면 누구든지 통일한 대답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처럼 99 3의 배수 중에 가장 큰 걸 먼저 생각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뒤에 유한이 아니라 쭉 보내면 생각할 수가 없겠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A를 아까 전에 B, Q, R일 때 요 B 이게 몫이라 갖고 이게 나머지라고 하거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3의 배수 그러면 이 아까 말대로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뭘까? B로 나눠. B로 나누면 Q 플러스 B분의 R. 근데 B분의 R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0보다 크거나 1, 그러니까 유리수가 됐든 실수라고 읽으면 정수와 나머지 이거를 가수라고 해. 이런 수를 가수. 가수는 뭐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수.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아는 게 그 마이너스 4.3을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3이라고 안 해. 이건 산수야, 산수. 왜 산수야? 그냥 마이너스는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야. 마이너스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읽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수의 분류 정확하게 수학을 하는 순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가수, 실수는 종수와 가수를 써야 돼. 그런데 마이너스 0.3은 0과 1 사이 없는 수야. 그러니 0.7에 1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해서 요 놈이 0.7 그럼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네. 이렇게 배워.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좋아서 배운 게 아니라 실수는 정수와 소수 즉 가수로 표현해라. 그때 그래서 마이너스 4.3을 수학을 아닌 산수로 볼 때는 이렇게 써도 돼. 우리가 수학을 할 때는 이렇게 써라 라고 약속을 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수학을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쓰는 사회가 사라져. 이런 생각을 못. 근데 우리 연산했던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수학적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했던 방법만 갖고 가. 그게 이제 충돌을 일으켜.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애도 있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막 써. 뭔지 모르고 쓰면 안 되잖아. 쓰는 목적은 정확하다면 정수와 가수로만 써라. 이게 수학적 약속이야. 그러니까 순간 자, 이 부분 이거는 봐봐. 왜 이러냐? 이거 살리고 싶냐? 죽이고 싶냐? 죽이고 싶어. 목숨은. 그럼 죽이는 방법인 줄 알아? 이거 가수야, 가수.
가우스 비밀분해. 그래서 가우스가 발견된 거야. 네, C가 봐봐. 4.3은 가우스 하면 뭐야? 이건 알고 있지? 4. 종수. 종수. 그래서 뭔 말이냐? 요거를 3분의 100으로 나눈 목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래서 3분의 100에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얼마? 33. 그잖아. 그래서 몫이 아니면 목표. 이 30, 너가 말했던 거. 3에다가 33 곱했더니 99. 네가 말한 99 제일 큰 3의 배수 중에 3으로 나눈 거. 이 같은 말인데 이 모든 거는 여기서 오는 비호야. 통일돼. 그러면 약속된 수학적 이야기로만 해야 10명 이야기도 그 대답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저희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나머지를 뭘까? 자, 뭐 그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 목과 나눌 때 이 목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걸 3의 배수는 얼마냐? 3분의 100. 그러면 7의 배수는 어떻게 쓸까? 7의 배수는 그만큼 고민할 게 없잖아. 뭐 100 중에 가장 가까운 7의 배수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어떻게 쓰면 돼? 7분의 100. 그래? 그럼 되겠지? 그럼 얼마 나와? 10. 7 나오면 14? 14 나오냐? 나오지. 14점 얼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4라고 쓰면 여기까지 딱 도달하면 이게 산수로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부터 이걸 막 나누고 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야 돼. 내가 왜 하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꼭 기억하나 결코 뭐 이건 이해가 됐어. 이 중에 혹시 요 1부터 100 중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써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 글쎄 개수 몇 개일까? 시작해볼까?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것의 개수는 몇 개일까? 1부터 100 중에 그적 하지 말고 지금 너의 습관이 내가 지금 고쳐야 되고 싶어. 그적 했다가는 나중에 몽둥이 갖고 와서 등짝을 한 대씩이야. 써. 1부터 100 딱 쓴 다음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 보면 일단 지문부터 써. 그적 하지 말고 이놈아. 얼마? 40. 응? 몇 개? 40개? 딩동댕? 근데 왜 자신감이 없어? 일단 물어보면 자신감이 그건 아니야? 풀어놓고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이유가 2의 배수인 거랑 5의 배수인 개수 더하고 그 둘이 공통인 배수 뺀 다음에 전체 수 있을까요? 그럼 됐잖아. 그럼 2의 배수는 몇 개야? 3의 배수는 5의 배수는 20개. 그러면 2하고 5의 공통인 배수는 그거야. 그러니까 2의 배수는 가우스 2분의 100이라고 쓰면 되고 5의 배수는 가우스 정수 5분의 100이라고 써서 이게 20개 이게 50개 이게 20개 근데 공통인 게 10의 배수 왜?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10개 그래서 둘이 더하고 이걸 빼면 50 더하기 2 10 빼기 10은 60개인데 이건 뭐야? 2의 배수 이거나 5의 배수인데 아니라고 했으니 6가 100개에서 60을 빼면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토탈 40개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네가 생각한 거를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답인 거야. 설령 그게 틀렸어도 연산이 틀렸어도 얘는 정확히 2의 배수, 5의 배수 공통인 10의 배수를 뺀 그 여사건으로 값을 구하구나 라고 하면 조금 연산이 틀렸던 그걸 다시 바꾸는 시간이 있잖아. 자, 정원이 적어라.
눈으로 끄적끄적하면 지금 등짝을 완전히 그런데 나중에 요거를 자 우리는 드디어 하나 공부하게 돼. 오일러 파이 개수 파이 n 이니까 하나를 배우게 된다. 오일러 파이 개수 저해제 오일러 파이 개수 요건 자 이건 이해가 됐어? 답은 그래서 요거의 답은 40개. 우리 수민이 이해했니? 이해가 돼? 안 되면 말해줘야 돼. 우리가 세 명인데 뭐 굳이 막 뭔가 엄청나게 배우고 막 그거는 된 건 아니야. 훈련을 잘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 부분 이해됐어? 네. 경원이 뭐 당연히 안 나오면 죽어. 조심하고. 근데 오일러 파이 개수 하나씩은 건지고 가야 되잖아. 오일러 파이 개수는 뭐냐면 n보다 작은 자연수 중 n과 서로서인 개수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총수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일치해. 그래서 오일러 파이 개수라고 해서 n보다 그러면 자 먼저 파이 1은 1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그건 없으니까 약속이 이건 약속 정의 그러니까 정의 definition이라고 해. 이렇게 쓰는 거는 수학에서 정의 약속이다. 파이 1은 그냥 이게야. 자 그럼 조금씩 질문 한번 해볼까? 파이 p인데 P는 소수야. P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지 약수가. 그러면 파이 P는 몇 개일까? 봐봐. P보다 작은 자연수들 중에서 P하고 서로서인 됐어. 몇 개? 그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단순해. 한 번 더 고민 안 해봐서 그런데 고민해봐. 자 수민아, P는 소수야. 숫자를 이야기해보면 안 돼. 숫자를 하면 너무 한정돼. 그러니까 문자로 생각을 해. P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P하고 서로서가 되는 건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 P는 소수야. 그럼 몇 개야? 수민이 너라면. 머리가 그 생각을 해봐. 안 나올까? 얘네는 어떻게 합니까? 경원이는? 아니 근데 P는 소수래. 생각을 해봐. P는 소수야. 근데 니들한테 숫자를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숫자가 11이야. P가 11. 그럼 몇 개야? 10이라고 서로서의 개수 몇 개야? 한 번 더 고민하면 몇 개? 말해 괜찮아. 모르겠다고? 말이 안 되지. 11은 소수인데? 네. 그럼 10이라고 이 밑에 있는 자에서 1부터 뭐가 있어? 그럼 그하고 10이라고 서로서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야? 다 아니야? 네. 다 아니야? 1부터 10이 다 서로서 아니야? 그럼 그걸 몰랐다고? 여태까지? 아니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제서 고개 끄덕인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한 번도 뭘 안 했다는 거야. 그런 수학적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중학교 3년 동안. 그냥 문제만 풀었지 이게 본질이 뭐고 이게 뭐지? 고민해보고 이런 거 아예 안 했다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근데 이 당연한 거를 깨우치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는 거야. 그래 다 서로서야. 저기 차려라. 이해는 이해됐어? 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답은 뭐라고 쓸까? 이제 써보자. 당연히 P-1이라고 써야지. 숫자가 소수야. 이 P가. 그럼 P 빼고 1부터 P-1은 다 서로서야. 근데 이를 또 빼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1은 서로서로 정의돼 있어.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대답은 힘이 없는 거야. 1은 모든 수와 서로서야. 오케이? 그게 수학적 디피니션, 정의야. 그런 약속을 이 과거는 그런 대답을 할 때 그런 약속된 생각이 머릿속에
그 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중학교 수학 문제 몇 개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연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간단한 것 같지. 자, 내가 드디어 파이 P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거 되다 보면 엄청 여기서 1이 넘어가면 아 이걸 깨우쳤어. 그럼 이걸 깨우치는데 이제 여기서 판가름 나. 아 이걸 깨우쳤다 안 깨우쳤다 차이점이 있어. 몇 개일까? P의 제곱은 자, 수민이 P-1은 이해가 됐어? 네. 그럼 P의 제곱. 자, 봐봐. 어느 날 나는 1, 2, 3 이렇게 쓸 거야. 수를. 그러다 P-1, P 이렇게 썼지. 그 다음에 숫자는 얼마나 써야 돼? 그 다음 넘어간 숫자는? 몰라? 한 번도 안 써봤어? 그 다음 숫자. 딩동댕 P 플러스 1, P 플러스 2.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갑자기 P의 제곱으로 가? 말도 안 되지? 뭘로 가? 한 번도 안 써봐서 그래.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뭘로 써야 돼? 경훈이 뭐라고 써야 돼? 봐봐요.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EP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 EP가 뭔지 몰라. 근데 또 나중에 숫자 쓰면 알아. 이게 11이야. 그럼 얼마 나와? 20이 나왔겠지? 12, 13, 14 그래서 그럼 얼마나? 이 앞에 쓰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 EP-1이야? 뭐가 어려워? 그럼 이 다음에 얼마? EP 플러스 1에서 그럼 쭉쭉 가다가 여기 얼마야 그러면? 3P 아니야? 어느 날 P의 제곱이 여기가 올 건데 그럼 앞에는 뭐가 올까? 불러. 바로 앞에는 뭐가 올까?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고 여기는 당연히 P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왔겠지. 바로 전 단계.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 말해보세요. P제곱 마이너스 P. P제곱 마이너스 P를 뺐어? 그럼 그건 묶으면 틀린 답은 아니야. 그건 정리하면 뭐라고 쓰면 돼? 너 지금 팔짝 피고 뒤질려. 알면 대답하고 P 마이너스 P나 뭐 P 곱하기 P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개수가 P의 제곱계야. 그럼 P의 제곱계에서 뭘 빼냐? 요거 빼야 돼, 안 빼야 돼? 나머지는 다 서로 소재. P의 배수가 있었어. 하나도 없지? 없어. 나올 수가 없지. P의 배수는 여기만 붙는데. 아니야? 그럼 몇 개? P 하나만 뽑으면 되겠네. 그러면 됐어? 자, 집에 가서 밥 먹었는데 오일러 파이 개수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다음에 쉬워. 나중에 요거 갖고 오일러 파스 한 다음에 또 할 거야. 알겠냐? 오일러 파이 개수. 다음 오늘 시간 집에 가서 다음 내일 아침에 또 할 거잖아. 원래 오일러 파이 개수가 종수에서 나머지 오일러 파이 개수를 한번 인터넷 뒤져서 해보면 혹시 이걸로 자주 쓸 수도 있어. 뭘 안 써도 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다음 교실이 있어요? 어? 다음에 여기 계속. 일요일 날은 상강의실이고 지금 여기서 계속. 밥 먹고 와. 얼른 밥 먹고 계세요. 지금 밥을 먹어야. 근데 온도 조금만. 온도 올려. 여기 네가 올리면 돼.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좀 보면 여기만 했어야 되는데 요거만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자. 오일러 파이 개수